네, 안녕하세요. 전 기타 치고 작곡가는 최영준이고요. 오늘은 저희 게스트로서 저희 친구이신 CJ 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 현재 필명 DK로 쓰고 계시죠. 네. DK 작가님 모시고 한번 잡담 나누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우. 이렇게 각 잡고 잡담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여기가 지금 북가자 이동인데 여기 근처에 비플러스라는 카페에서 엄청 쓰잘데기 없는 얘기랑 각자 작업하면서 카페에서 시간 되게 많이 보냈는데, 맞아요. 거기가 영업장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촬영해가지고 올릴 기회가 없었다가 어차피 상우님 거에 작업에 이제 같이 촬영할 예정도 있으면서 입도 풀 겸 이렇게 네.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저가 사실상 많은 분들께 알려질 법한 작업을 해왔던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보안이 중요하고 이런 게임 쪽으로 했었다 보니까 제 말의 신빙성이 약할 수가 있지만, 이쪽은 CJ의 작곡가이시기 때문에 네. 좀 더 신빙성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아싸. 네. 그래서 되게 심플한 것들부터 한번 상우님의 시각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음악이 그러니까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상우님도 많이 동의하시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상우님의 좀 시야랑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음악은 재능인가 아닌가, 음악은 재능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그 재능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음악은 재능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음악 교육의 역사가 성립이 되면 안 돼요. 교육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음악 교육이 발전했다는 것 자체는. 근데 그 음악 교육이 있어 왔다. 그리고 커리큘럼들이 음악 교육학들이 발전하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으로서 수많은 좋은 작품들과 뮤지션들이 배출되었다. 라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교육으로 가능하다는 영역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재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음악 교육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고,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실용음악과들 다 이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클리 음대야말로 세계 최대의 사기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인류가 이렇게 놓은 지난 이제 유럽의 서양 음악사까지 포함해서 이 인류의 음악 교육의 역사와 싸우셔야 돼요. 이분들은. 네. 그렇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건데, 그래도 누구는 조금 했는데 이만큼 하고 누구는 똑같이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한다, 이거 재능의 차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마다 소화하는 어떤 그 능력치는 어느 분야나 편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재능의 양이 그거다라고 따지기에는 이거는 그냥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단순 지능의 영역. 지능. 네. 그냥 직원은, 왜냐면은 조금 해도 이만큼 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이만큼을 해요. 음악만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알려줘도 똑같이 해도 요만큼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뭘 해도 요만큼밖에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여러분 되게 불편한 얘기고 되게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장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지만, 우린 뭐 알고 있는 게, 뭘 해도 똑똑한 사람 애들이 뭘 해도 조금 해도 더 잘한다, 뭘 해도 알고 있잖아요. 사실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냥. 여기서 전 제 생각도 같이 좀 덧대보면은 약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 어떠한 하나의 이슈가 있을 때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되게 감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사태의 중요도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대부분 교과 방식이나 이런 게 좀 차갑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서술은 뭔가 엄청 많이 되어 있어서 이걸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게 안 맞는 거니까 다른 방식으로 좀 컨버팅을 하셔서 연습하거나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 과정을 안 거치시고 똑같은 조건, 이제 차갑게 공부를 하는 조건에서 얘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얘가 나보다 잘해, 이렇게 끝을 내고 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실용음악과 자체에서도 저는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재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릴 인나우랑 실제로 만나서 같이 연주를 했었는데, 그 사람도 너희가 재능을 생각하는 시점부터 너희는 끝났고, 이제 저 사람이 너보다 뭔가 잘하는 영역이 있으면 거의 너보다 연습 많이 했을 뿐이다, 그걸로 끝이다, 딱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저도 그거에 100%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상우님이 공격적으로 얘기하신 지능론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를 좀 컨버팅 하셔야겠다. 약간
이거 제가 팀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저랑 같이 이제 팀으로 작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음악을 같이 거의 15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와 하던 대화의 방식이 이제 다른 분들 껴있을 때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냥 직관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든 순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지금 제 말을 순화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나도 내 채널 살려야지. 근데 항상 그 방식이 있거든요.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이 친구가 순화를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직설적으로 순화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가 한번 오늘 참고 순화를 한번 견디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내면 깊은 데서는 상훈 씨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전 기타를 아예 독학으로 했을 때 기타리스트로서 되기까지 난 존나 둔재야.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사고방식으로 가긴 했었는데 학교에 거슬구반이라고 현재는 아니죠. 한스 짐머 팀의 기타리스트로서 계시고 현재 엄밀히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평가되신 분이 학교 특강 오신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전 그분 그 당시에 스텝으로 참여를 했었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너무 잘 치니까 그걸 보고서 그 당시 학교에 꽤 상당수 애들이 자퇴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럴 만한 하긴 했어요. 그 정도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긴 했으니까. 근데 전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꽤 있었으니까 보면은 자기도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기타를 40살까지 쳤으니까 경지까지 된 거예요. 이론 하나도 모르고 뭣도 몰라도 귀로 듣고 카피하려고 40년 동안 노력을 해왔으면 그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도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 갑자기 이렇게 나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딱 그 정도였어요. 되게 순수한. 재능을 이미 얘기한 것부터가 내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방어? 네, 그걸 이미 깔아놓는 것처럼 생각될 땐 많아요, 저도. 근데 그냥 저의 인생은 그냥 일단 해봐. 안 돼? 그럼 뭐 다른 방식 해보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훈 씨의 말에 되게 동의가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는 공격을 하면 안 돼 그냥 일단. 그래서 일단 이제 재능에 있어서의 영역은 한 이쯤 얘기하고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음악 이론 절대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이게 내 창의성에 독이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그리고 특히 악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난 음악 이론 안 배워도 이거 치는데 내가 굳이 이론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전 이거에 있어서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한 쪽이에요. 맞아요. 근데 상훈 씨의 버전에서도 음악 이론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 버전으로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수도할 거야. 컨버팅 네.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핑계. 내가 이론을 배우면 나의 창의력을 억제할 것 같아. 내 머리가 개 세대가리다. 나는 개 빡대가리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라는 게 보통 뭐가 들어와도 웬만하면 그 용량이 엄청나서 인간은 생각보다 많은 걸 기억하고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바보여도 최소한 인간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만한 거 지식 하나 들어와도 내 머리에 있는 그 다른 지식들이 그 전에 있던 게 덮어 씌워서 다 삭제가 되고 나는 기억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정도로 이제 거의 말이 안 되죠 사실. 보통 창의력은 가지고 있는 뇌 기억과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바탕으로 창의력이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입력량이 많으니까 무기가 많을수록 쓸 수 있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기존에 혼자 어떻게든 창의력을 발휘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한도 내에서 막 만들었던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입력이 되잖아요. 또 이것대로 또 공부한 무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둘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창의력의 가지수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나는 줄어든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학교도 안 다녀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다녀봐요. 왜냐면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를 전혀 몰라. 왜 입력되는 거의 약간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기가 막힌 거예요. 전 너무 세죠? 초등학교 얘기까지 셌어. 이건 그냥 이제 저의 관점에서 또 같이 얘기해 보면은 그건 저는 어린아이가 하늘에 나는 자전거를 그렸다고 해서 그 창의력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그 애기는 내가 아는 걸 뭔가 그냥 덧댔을 뿐이야. 근데 지식이 많아지면은 얘의 단점들에 몰아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까지 갈 수가 있겠죠. 뭐 안전장치 어떻게 할 것이며 자세 제어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내가 지식이 많을수록 진짜로 비행이 가능한 자전거에 있어서 생각들을 이것저것 하게 되잖아요. 전 그래서 창의력이 지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있고 이 지식은 이렇게 쓰이니까 얘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컴바인을 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저는 창의력이고 창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음악도 완벽하게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음 자체가 한 옥타브 내에서 아무리 조합을 해도 12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쵸.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아는 시스템들을 가져와서 재조합을 하는 것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안 배우면은 진짜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게 애초에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게 100% 신선한, 참신한, 이전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력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창의적이다, 와 이거 진짜 신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이미 익숙한 것에 최소 80%에서 90% 정도,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뭔가 캐릭터적인 그런 캐릭터가 한 10% 20% 정도 떴을 때 그 결과물을 보고 우리 굉장히 신선하고 참신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0%에서 90% 정도의 원숙함은 필요해요. 반드시 완성도를 높이려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기존의 것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죠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음악 이론을 이거 꼭 배워야 되냐, 이거 너무 막 이런 거다, 그렇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 뭐 얼마나 어렵다고, 양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누구나 수능을 보잖아요. 기본 교육 과정에 이제 기본 교육 고등학교까지 보고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을 가니까 화성아 솔직히 말해서 그 내용 분량으로만 따져도 책 한 권이나 두 권, 굳이 쪼개도 두 권밖에 안 돼요. 맞아, 그건 맞아. 평생 배우기. 네. 화성이 분량이 정말 적어요. 그리고 내용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건 있죠. 이제 나는 음악을 취미로 대충 하고 싶어, 그냥 즐기는 정도로. 이런 분들한테 생각하려고 하면은 취미인데 뭘 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싫겠지. 그건 있을 수 있어. 근데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화성은 안 하겠다? 진짜 나는 개 빡대가리다라고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학교 교육 과정보다도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어려운 것도 없고 분량도 적고. 근데 이거를 평생 안 하겠다, 내가 음악을 평생 하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무슨 음악을 하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해요. 음악 이론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 공부를 덜 해서 그래요. 왜 그거 얼마 되지도 않고 공부를 안 하냐고. 공부를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것도 있거든요. 저도 음원 작업하면서 음악 이론을 얼마나 썼느냐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은근 많이 썼어요. 그럼요. 페달 포인트 쓰는 거는 꽤 상급자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어느새 페달 포인트 쓰고 있었고, 제가 또 뭐 모다 인터체인지도 나름 이제 1권의 중후반 때 이후로 나오잖아요. 어느새 나 모다 인터체인지 쓰고 있었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뻐서 그걸 선택했다는 것도 있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 배운 빡대가리였으면 이거 다음에 코드 뭘로 가야 정리가 되지 하고 계속 헤매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이론 배웠었기 때문에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운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처음에 운전할 때는 와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막 신호도 봐야 되고 주변 차들도 봐야 되고 막 운전 못 하겠잖아요. 근데 운전에 익숙해지면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고, 원래 아직 공부하기 전에 뭘 모르는 상태에서는 뭘 봐도 다 어려워요. 맞아.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들이 저기 냉장고 문 여는 것도 처음에 냉장고 문을 한 번도 안 열어봤으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 그냥 막 열어서 먹을 거 꺼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론 되게 많이 까먹었고 이제 콩나물 눈에 잘 안 보여요. 초기엔 되게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작업 다 하니까 이제 사보 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보면 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뮤지션들과 소통이 되고, 딱 거기까지만 교양으로서 배워놔도 충분하지 않나. 저 자주 그러잖아요. 아이디어 없어가지고 좋은 코드 패턴 없나 하고 인터넷 뒤지고 있으면 2516 좋아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텐션 예쁘게 바꿔보고 리듬 바꿔보고 오케이 이걸로 곡 하나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힌트가 주어져서 우리가 작업할 때도 편하고, 제일 중요한 카피할 때. 카피할 때 너무 빨라져. 딱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론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든다는 선에서. 그렇죠. 딱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함 100%잖아. 그러면 우린 이거를 신선하다고 얘기 안 하고 기괴하다고 해. 괴랄하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당연히 1%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음악이 아니거든. 여러분이 막 빨래 이러면서 하려는 음악을 하신 거라면 이론 필요 없겠죠. 오히려 그 감각이 더 중요하시겠죠. 근데
근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중요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 감각은 너무 원시적인 감각이어서 내가 감각조차도 컨버팅 필요 없어. 하잖아. 감각조차도 필요 없어. 야, 개 망다리처럼 해도 돼. 내가 컨버팅 하고 야, 있잖아. 지나가는 애새끼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이야. 이런 감각이야. 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T상우님.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재밌게 얘기해봤는데 솔직히 똑같이 공감해. 음악 이론, 음악 좋아하시면 따놓고 음악이 뭔지는 궁금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걸 너무 하고 싶고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하고 싶고 말고의 그 동기가 부여된 만큼을 떠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직업으로서 뭔가 필요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깊게 알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다들 이제 음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음악을 함으로써 얻는 그 인기와 멋있어 보여 이런 부수적인 것이 사실 메인 목적인데 그걸 말을 못 하다 보니까 깊게 알고 싶지 않고 대충 쉽게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어 하는 코스프레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이것도 정말 좋은 주제로까지 연결되는 게 네. 실제로 음악을 직업으로서 두고서 하는 거하고 음악을 하고 싶을 때의 마인드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있어서 먼저 상우님께서 그 차이점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음악을 직업으로 할 때는 그러므로 이제 그 음악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음악을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막 안 되잖아요. 그럼 핑계가 많아. 뭐 요즘 뭐가 안 된다더니 뭐 이러지 말이 많아. 근데 음악을 직업으로 하면 무조건 아웃풋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속 하고 하면서 직업 활동으로서 하면서 이게 음악을 퀄리티 있게 늘 뽑아내는 법을 알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음악을 제대로 하는 마인드고 그럴수록 장인 정신이 들어간다는 건 장인의 짓을 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런 차이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으로 음악을 하면서 경험했던 게 1번 음악에 있어서 겁나 시니컬해진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발매되는 음악들 다른 분들이 와, 이 뮤지션 거 너무 좋아요 하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좋겠지.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하는 사람도 어련히 잘하겠지.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카피해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고 곡 작업하면서도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잘 안 됐다. 아까 말씀하신 뭐가 안 돼서 안 됐다 하면은 그냥 내 실력이야. 그래서 다음번에 뭐 잘 나오겠지 하면서 해. 맞아요. 그렇게 체념도 잘하게 되고 이제 뭐랄까 감정적인 그 밸런스가 어느 선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좋아도 그냥 나한테 유익하냐 아니냐 선에서 이제 케어하게 되고 내 결과물이 안 좋아도 뭐 어쩔 수 없지 사람인데 뭐 딱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있게 되고 생활적으로는 상훈 작가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음악을 듣기 싫어하게 됐어요. 귀가 아프다라는 감각으로 음악 들으면 귀가 아프고 뇌가 지친 느낌이 있게 되는데 저랑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평소에 음악 잘 안 들어요. 왜냐면은 그 귀가 소리를 하는 건 어쨌든 물리적으로 진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으면은 당연히 귀가 아프거든요. 계속 사람이 귀가 아픈 채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음악을 듣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업 안 할 때 쉬어야 돼. 무조건 평소에는 음악 안 들어요. 대신 음악을 듣고 있는 시간이 그래도 길죠. 그냥 그런 차이인지 않나요? 왜냐하면 딱 그거죠. 그래도 저희 작업할 때 곡 작업 빨리 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한 곡 만들면 반나절 좀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반나절 동안 계속 내 거 사운드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 실제로 음악을 계속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에서 잘 안 듣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직업으로 하지 않거나 그냥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시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좋은 이어폰들 쓰고 길 가면서 노이즈 캔슬링 된 걸 듣고 막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어폰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평소에 길 가면서 음악 잘 안 들어요. 왜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실에서 좋은 상가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게 중요하고 평소에 노이즈 캔슬링이나 이런 좋은 음악 듣는다? 그런 게 사실 작업실에서 제대로 듣는 거에 비할 바는 못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되면은 위험해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을 살 때 기준이 저는 밀폐형이나 이런 거 오픈형만 쓰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안 써요. 왜냐면은 사람이 지나가다 치여 죽으면 안 되잖아.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 솔직히 그게 더 중요해요. 안전이 더 중요해. 안전이 더 중요해. 그리고 그게 정말 여러분 진짜 무시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한번 횡단보도에서 실수로 경험해보잖아요? 무조건 중요해집니다. 생존이 중요해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길 가면서 음악 듣는 게 뭐 제대로 듣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리면서 들리는 기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평소에 악착같이 애써서 좋게 조금이라도 좋게 들으려는 그 얄팍한 노력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건 또 다른 생각으로도 얘기해볼 수 있는 게 음원 작업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장비 뭐 헤드셋도 더 좋은 거 쓰려고 하시고 스피커도 더 좋은 걸로 쓰려고 하시는데 사실 딱 말할 수 있는 게 더 좋게 들리는 게 아니라 평탄하게 들리는 걸 사야지.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평탄한 거 써보면은 생각보다 사운드가 그렇게 막 대단하지 않은데 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장비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 장비를 거의 안 바꾸고 장비에 관심이 없는 편 쪽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특정 어느 정도 이상 퀄리티가 되는 장비만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어느 스피커에서 막 이게 더 잘 들리고 막 이게 더 잘 되고 막 이런 스피커로 작업해야 작업이 잘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게 그냥 그 장비에서 만든 최적화된 그 장비에서 들려주는 대로의 밸런스를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장비가 뭔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장비를 쓰고 있다는 거는 그 장비에 익숙해질 거고 그리고 그 장비에서 평소에 음악을 들을 때 나오는 밸런스를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끔씩 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끔 여러 기업에서 스피커 청음회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 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처음 간 공간에 가서 처음 듣는 스피커로 듣는단 말이야. 그럼 이질적이에요 무조건. 내가 평소 듣던 그 밸런스가 절대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평소랑 다르니까 좋게 평가하실지 나쁘게 평가하실지는 개개인의 차이인데 그걸로 작업 못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업용과 이건 확실히 다르니까 너무 쓸데없이 돈 쓰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듣는 스피커가 예를 들어서 나는 플랫한 게 좋은데 내 거는 막 저음이 되게 센 스피커다 그래서 좋다 싫다 작업 못하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스피커를 쓰고 있다면 평소에 음악 들을 때 저음이 셀 거 아니에요. 그 저음이 센 만큼의 저음을 잡아서 작업을 하시면 딴 데서 플랫하게 들릴 겁니다. 아 맞아. 그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내 장비에 익숙해져야지. 그래서 제가 아는 되게 좋아하는 세계적인 연주자나 음악가들 중에서도 작업실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스피커 그냥 국룰인 거 있잖아요. 야마 HS5 같은 거. 딱 그것만 쓰시면서도 되게 음악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템을 너무 신경 쓰시기 전에 적응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일단 그거부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음악을 잘 만들면 돼요. 그게 더 제일 중요해요. 아 이거 진짜 그럼 아무도 말 안 해요. 저 항상 이제 맨날 똑같이 한 말 있잖아요. 퀸의 음악들 다 옛날 거예요. 옛날 마이크에 옛날 악기에 옛날 앰프 옛날 시스템인데 그 사운드가 좋게 들리는 거는 그 음악이 좋기 때문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음향 장비의 발전에 대해서도 약간 반반의 시각이 있는 게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그다지 발전이 필요 없고 발전하지 않는다고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음향 장비하면 빈티지 옛날 장비수로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 아날로그함을 추구하고 옛날 게 훨씬 비싸잖아요. 그건 뭐야? 그러면 발전해봤자 더 안 좋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전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고 그냥 디자인이 더 예뻐져서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면 소리는 물리적인 거, 그러니까 진동이잖아요. 공기 중에 진동이기 때문에 더 뭔가 할 게 없어 사실.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이 소리의 데이터라고 해봐요. 볼륨, 뭐 음색, 화형등 뭐 이 정도, 주파수, 음역대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 건드리는 건 사실 이미 옛날부터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에서 뭐 더 발전할 게 없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요새 가상악기들 무거운 것도 실제 마이킹을 했던 샘플을 쓰니까 무거워지긴 하는데 근본적인 원리 예를 들어서 일렉 기타나 이런 쪽 장비에서 오디오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갖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 1990년대부터 이미 있었던 기술인 건 다들 아실 거고 근데 그게 얼마나 실시간으로 빠르게 내 아웃보드 장비로 되느냐 이걸 신경 쓰시겠지만 근데 사실 그건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이제야 유행하니까 저는 이미 이제야 그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기술 얼마인지 있었죠 인류가. 여러분 장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말 나온 김에 추천하는 음악 관련 장비 딱 하나 얘기해 주시면. 추천하는 음악 관련 장비.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마이크 SM58. 저도 똑같긴 해요. 세계 최고의 마이크. 맞아요. 그것보다 완벽한 마이크는 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10만 원의 가치가 너무 딱 그대로 있어. 그걸 가지고 던져도 얘는 작동을 잘해줄 거야. 그 믿음이 있어. 그리고 SM7B도 세븐비. 저 진짜 7B라고 해야겠다. 7B라니. 근데 저 지금 너무 한국인스러웠어. 저 지금 58이라고 했잖아요. 58이 아니라 7B 괜찮아.
근데 진짜 SM 시리즈의 마이크는 저 일단 무조건 다 실려요. 진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세븐비도 제 원픽 마이크 중 하나고 SM58이 없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인풋이 잘 되게끔 마이크만 그렇게 좋은 거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음향 관련돼서는 크게 특히 플러그인들이나 이런 것도 되게 그다지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새로운 거 빨리 또 계속 업데이트해서 써야 되고 이런 거에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리는 물리적인 진동의 파형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음향과 관련된 것들은 음악을 잘 만들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퀸 얘기하면서 얘기하셨듯이 음향과 관련된 거는 음악을 잘 만들면 음향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음향에서 조절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음악을 잘못 만들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주파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음악을 잘 만들면은 그게 이미 다 해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소리라는 거는 음악이라는 거는 주파수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파형의 그리고 서로 다른 주파수의 조합과 그 배열 방식이 음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합하고 잘 배열해 두어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 두면은 이미 음향적으로 해결할 게 없어요. 오케스트라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가 사실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쵸. 오케스트라 구조 자체가 이미 패닝과 어떤 그 볼륨 값을 사람 숫자와 어떤 그 오케스트라 배치도의 그 위치, 사람 위치 이걸로 사실 옛날에는 그 음향 장비가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믹싱과 이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스터링하고 믹싱하고 마스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휘자.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음악을 잘 만들면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음향의 어떤 플러그인이라든가 장비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라. 음악을 잘 만드시라. 이거를 길게 설명해봤습니다. 네. 사실상인데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긴 한 것 같아요. 장비나 시스템들. 내가 뭔가 구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기타리스트 누가 유명할까? 존 페트루치. 김시어트의 존 페트루치랑 똑같은 장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사운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실력과 음악적 그 관념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그 존 페트루치는 그 장비 빼서도 다른 장비로 가지고도 똑같이 사운드 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하거든요. 네. 이제 특히나 기타 치는 친구들한테 형 저 이번에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이펙터 샀는데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거는 네 실력의 문제일 거야. 왜냐하면 너가 10만 원짜리 가지고 있든 2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든 네가 생각한 좋은 톤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럼 너 그거 만들려고 할 건데 어차피 그럼 10만 원짜리나 200만 원짜리는 뭔 차이니? 딱 그 말 하거든요. 좀 음악을 들리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뭘 해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내려놓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러는 순간 음악이 늘었거든요. 들리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음악을 하셔라. 자신을 믿고 그게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 한창 이제 작곡해야지 하면서 이제 원래 기타를 쳤었으니까 이것저것 이제 습작을 해보면서 시도해봤을 때 어디서 주어들은 뭐 이런 기법 써봐야지 저런 기법 써봐야지 보다 그냥 씨발 앰프만 불러와서 녹음해볼까 했는데 그게 사운드가 제일 좋았어. 아무것도 쓸데없는 짓 안 하고 그냥 그 본연의 영역으로 갔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항상 그 딱 결론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듣기 좋은 게 장땡. 음악은 어떤 형태로 복잡한 음악이든 화려한 음악이든 혹은 뭐 사운드적으로 얼마나 공이 들었든 말든 결국에 듣기 좋으면 끝. 맞아요. 네,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답인 것 같으니까. 근데 요새 제가 봤을 때 네. 그냥 DAW 지금 큐베이스 켜놓으셨잖아요. 네. 저기 자체에서 주어진 가상악기 할리온도 솔직히 되게 괜찮은 편이고 맞아요. 쟤한테 주어지는 채널 스트립도 되게 좋으니까 DAW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얘 가지고서 좋은 음악이 안 나오면 전 이미 조금 역량에 한계치시지 않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EQ 관련돼서는 EQ를 그냥 일부러 플러그인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저만 해도 그렇고 대부분 제가 아는 프로 작가님들은 그 DAW들의 기본 EQ들 있잖아요. 그거 다 많이 쓰세요.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쿠베이스를 스테인버그에서 만들 때 얼마나 세계적인 엔지니어들을 데려와가지고 모아놓고서 이 안에 들어갈 EQ를 만들었겠어요. 가장 좋은 EQ일 수 있어요, 세상에도. 맞아.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지 세계적으로 그런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본으로 달려있으면 기본은 별로야. 유료를 구매해서 뭔가를 써야만 해. 이런 생각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제가 채널 스트립 그 큐베이스에서 자체적으로 주어진 채널 스트립 하나만 가지고서 믹스를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거기는 EQ 다 쓰고 컴프레서 거 쓰고
근데 다른 분들이 사운드 가지고서 월 작업에서 막 뭐라고 하신 적 없잖아. 위키는 EQ는 뭘 써도 다 똑같아요. EQ예요 그냥. 맞아. 어차피 EQ가 되거든요. 네. 그냥 EQ예요. 그러니까 굳이 플러그인을 더 유료로 막 구매해가지고 불러와서 쓸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그 실기를 만졌던 게 익숙해가지고 그걸 쓰셨던 게 아닌 이상 진짜로 이거 자체에 있어서는 저는 진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사실상 진짜 최선의 조건인데 여러분이 모르고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장비에 연연하시다가 돈 날리고 재산 날리고 인생 날리시지 마시고. 인생까지 날아가네요. 왜냐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돈 없으면 데이트도 못하고. 그 인생이 좀 날아가요. 근데 네. 데이트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못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미 돈을 썼으니까 다른 모임에도 못 나가는 거야. 그렇구나. 기회까지 못 하나가는구나. 네,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얘가 그렇게 흘러가는군요. 깨달음. 역시 달라. 다르죠. 네, 저 그래서 그런 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악 잘 안 나올 때 레슨 받으러 가야 될까 하면 그냥 맛있는 거 한 10만 원어치 먹고 그 다음에 작업하러 가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작업하러 가봐. 그럼 생각보다 잘 나올 거야.